더스템 랩을 방문을 했고요. 오늘 김찬준 소장이자 교수인 우리 건축가를 만나서 안녕하세요.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나는 김찬준 선생이 제일 재밌는 게 사실 난 건축 얘기는 뭐 지면에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그 본인의 건축에서 그 많은 영향을 미친 거 아니에요? 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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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원래 저는 그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저희 꿈이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이제 미대를 가야 되는데 그 미대 가는 거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하셨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미술하는 남자에 대한 그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미술을 접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거죠. 그나마 되게 좀 비슷하잖아요. 뭐 그 저 말고도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반대하면은 건축을 하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도 공대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건축을 하는 게 조금 뭐 가서 하다 보니까 좋은 거죠.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고, 그리고 그때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게 훨씬 뭔가 이게 범위가 넓다, 이게 범위가 넓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네. 그리고 이제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뭔가 그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 같은 건 당연히 있으니까 이게 언제 기회가 되면 이걸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많고, 근데 건축가들 가운데 이게 자동차 디자인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르코르비제도 그 자동차 디자인은 한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 게 있고, 렌초 피아노. 렌초 피아노는 그 피아트사하고 일을 해가지고 자동차 프레임하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렌초 피아노가 피아트에 제안했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이상엽 부사장 됐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 이제 지네시스 이제 디자인하고 그런 이제 자동차 디자이너인데, 되게 그 이상엽 부사장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쪽은 또 건축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자동차를 이제는 움직이는 공간으로 해석을 하는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공간. 그러니까 그 당시는 빨리 달리고 잘 쓰고 뭐 공기 저항이 어떻고 막 이런 것만 그 자기들 담론에서 얘기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는 공간이 돼서 어디 도킹하면은 여기는 허브 같은 데 도킹하면 이게 병원이 되기도 하고 숙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각각의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 그 모빌리티 시스템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결정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자동차 쪽에서 오히려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그걸 이제 가지면서 되려 그쪽에서 건축에 엄청 관심을 가지게 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약간 이제 합쳐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앞으로 건축가가 약간 좀 모빌리티에 관계해가지고 해야 될 일들도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워크숍을 옛날부터 몇 개를 이렇게 계속 해왔었는데, 그게 건축 쪽의 워크숍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모 기업에 새로운 냉장고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냉장고 시스템을 개발할까를 가지고 건축가를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들도 냉장고를 공간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그전에 제품으로 인식하다가 공간으로 인식을 하자. 그래서 건축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새로운 냉장고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건축가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싶냐. 그래서 자기네들 디자이너들 다 우리 회사로 보내서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달라 이거. 무슨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냉장고 알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달라. 뭐 그런 워크숍들도 많이 하고. 그게 LG인가요? 얘기하셔도 돼요. 이미 몇 년 지난 거기 지난 때문에. 거예요? 예. 삼성. 삼성이. 삼성은 이제 LG는 뭐 좀 다른 개념들이었고, 중요한 건 이제 관점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이제 자기들 업역에서만 바라보는 그걸로는
이제 안 될 만큼 세상이 빠르게 그치. 변하니까 이제 좀 다른 시각의 사람들의 눈으로 이제 이거를 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호감도가 높은 게 건축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은 특히나 건축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많죠. 뭐 사실 뭐 패션 쪽도 있고 예술계는 뭐 옛날부터 원래 그랬지만 그건 이제 산업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산업에서 이제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특기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건축이 산업화의 어떤 영역으로 그 많이 재편되는 것들이 중요한 시점에 더 온 것 같아. 과거에는 진짜 그냥 수공업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뭐 조금씩 만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오히려 제품과 결합되면서 가는 그런 상황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시스템 랩이 그런 엣지에 굉장히 딱 맞아 있는 것 같아, 사실은.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고. 결국 이제 그 프로덕트 디자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한두 명의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뭐 컵 하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보편 타당함이라는 걸 넣고 거기서 약간의 어떤 다른 부분들을 시도하기 때문에 프로덕트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뭐랄까요, 보편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건축은 그거로부터 좀 더 자유로웠죠. 사실 옛날부터 뭔가 이렇게 좀 작가적인 표현에 대한 것도 그래도 존중받을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강하게 그 오너,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나는 불편해도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쓸 거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유의 개념이 훨씬 건축이 강하고 프로덕트 디자인은 사유의 개념보다도 결국은 각자 개인이 쓰지만 그 제품을 개발할 당시는 더 많은 그 퍼블릭의 속성의 개념을 두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개념이나 관점을 가지고 건축을 접하게 됐을 때는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성, 뭐 모듈, 뭐 어떤 부분에 뭐 그 허용 오차의 범위 뭐 이런 키워드가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런 키워드가 약간 자연스러웠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산업화된 시스템을 좀 더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건축의 포맷도 좀 가져갔던 것 같아요. 초기 작업에서 보면 이게 재밌는 게 건축이 근데 옛날엔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이 네 거를 짓더라도 이 땅에 지어지는 순간 너만의 것이 아니야라는 이제 약간 그 공공성의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 프로덕트 디자인은 되려 아예 그 마이크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그 대량 생산 라인이 아니라 개인도 생산할 수 있다. 뭐 3D 뭐 프린팅 같은 얘기 우리 옛날부터 많이 하지만 생산 수단이 굉장히 개인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프로덕트 디자인은 또 반면에 그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서로 약간 크로스오버 되면서 결의 방향은 좀 달라지는 거죠. 이쪽은 이쪽으로 이쪽은 가고. 그건 되게 주목할 만한 상황이고 건축은 결국은 그 계단의 단높이가 뭐 17cm야, 18cm야 이런 어떤 거든 어떻게 보면 되게 유니버셜한 거잖아요. 근데 프로덕트 디자인에서 마우스는 우리가 똑같은 마우스가 아니라 정말 내 손에 나의 완전히 100% 밀착되는 완전히 개인을 위한 마우스를 만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축은 계단은 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계단이고 근데 키가 뭐 190 몇인 사람이 17cm 단높이를 갈 때는 여전히 불편한 거고 그게 불편한데 우리는 어느 순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대단히 폭력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관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단도 막 높낮이가 막 이게 바뀌어야 되나? 키 190 몇짜리 가면은 한 20cm로 딱 올라갔다가 뭐 한 5살짜리 애가 가면은 한 10cm로 낮춰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그때
그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는 건축. 예를 들면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그게 좀 더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사실은 이제 제품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계속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산업화되는 건축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가 산업화 생각하면 뭐 모듈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평범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뭐라 그래요. 이성적인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 좀 딱딱한 건축이 될 수 있는데, 난 김찬현 선생이 재밌는 거는 그 산업화도 있지만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화된 산업화, 그다음에 숭업적인 디자인을 산업화된 어떤 그 형식으로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재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거, 재밌는 디자인적인 거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거를 산업화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걸 실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저거 자세히 그냥 보면은 그냥 수공업적으로 지어야 될 것 같은 건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그 산업화라는 어떤 툴을 통해서 그 일정한 모듈로 다시 재탄생시키고 그게 결합됐을 때 굉장히 다른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공간이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제안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산업화적인 건축가하고는 정반대의 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생님도 그렇지만 재미없는 건 하기 싫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유희라는 개념이 사실은 먼저 우리가 본능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근데 그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중간 과정을 통해서 구현하느냐가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른데 그 중에 저는 어쨌든 원래 관심 있었던 부분도 그거고, 그러니까 그 구축의 논리를 그쪽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산업화가 이제 뒤에 붙는 아마 해석의 방식으로 또는 뭐 어떤 돌파구로서 그거를 차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유희를 가지고 하잖아요. 막말로 재미없으면 일 못하지. 맞아. 우리한테 돈 아무리 많이 줄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은 계속 돈을 줄 테니까 해라라고 하면은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다른가? 많이 좀 하겠지.